이번 시간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개념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 극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정의역이 들어가서 함수가 값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의역을 가는데 3 근처로 간다라는 말 뜻이 3. 이 후기선상에서 3이 있으면 이 3에 오는 것은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3보다 큰 데서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 작은 쪽에서 오게 되면 2.9, 2.99, 2.999 이거에 대한 함수값들이 다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럼 2.999가 하다 보면 자, 얘는 결국은 3으로 가겠죠. 3 근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3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보다 큰 쪽에서 올 때 3.1, 3.01, 3.001, 3.000001 그래서 3 근처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시를 3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고 하자고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측에서 온다 해서 우극한, 이건 좌측에서 온다 해서 좌극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좌극한, 우극한 우리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값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x가 a로 갈 때, 그러니까 a로 갈 때 그 y값, 함수값이 뭐로 되냐라는 건데 a라고 하는 것은 a 근처로 가고 있는 값이야. 그랬을 때 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좌극한, 우극한, 자, 우극한이 같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여기에 이런 표시에서 했으니 0을 지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a 마이너스는 좌극한, 얘는 우극한.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별이 되면 그 함수의 극한값은 별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역이 3 근처로 갈 때, 3은 아니에요. 3 근처로 갈 때 그놈의 함수값은 어디 근처로 가냐? 그렇게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3으로 가는 것은 양방향이야.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와 3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좌극한. 자, 그때 함수를 대입을 하는 거죠. x 빼기 1이니까 2.9를 여기 대입하면 2.9 빼기 1 해서 1.9 나오고 2.99 더해서 빼기 1 해서 1.99.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2.99 집어넣어서 1을 빼서 1.99. 자, 그러면 그 함수값은 1.9, 1.99, 1.999. 그래서 어디 근처로 가고 있어? 이 근처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x가 3 근처로 갑니다. 0은 지운됐어요. x 3 근처 자극한 이렇게 표시하고 fx는 그때 함수값은 2 근처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죠. 리미트 x가 3 갈 때 fx는 2다. 자, 그 다음에 3으로 가는 것이 좌측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우측, 즉 3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 자, 3.1, 3.01, 3.00 이렇게 갈 때 3.1을 대입해보고 3.1을 여기 대입해보면 빼기 1을 해서 2.1 나오고 3.01 대입해서 빼기 1을 하면 2.01 나오고 3.01 대입해서 빼기 1을 하면 2.001. 자, 결국 얘네들은 어디 근처로 가고 있다? 이 근처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표현을 x가 3으로 갈 때 이렇게 x가 3으로 갈 때 3 플러스 그리고 fx는 2로 간다. 그 표현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0을 지우겠습니다. x가 3 플러스 fx는 2다.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는 게 좌측, 우측,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이 작은 쪽에서 오는 거고 우극한이 그 정의역이 쪽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x가 3으로 갈 때 fx가 2로 간다는 표현을 우리는 x가 3 갈 때 fx는 2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좌극한 우극한이 이것처럼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했을 때 이 극한값은 존재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표현을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 극한의 성질 다시 한번 정리하면 x가 a로 갈 때 fx는 xfx는 알파로 가면, 그러니까 정의역이 a로 갈 때 그놈의 함수값은 알파로 간다는 거죠. 그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쓰고 이 fx는 알파. 그러니까 요 값은 누굴 적는 거야? 함수값을 적는 거야. 이게 정의역이고요. 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은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좌극한이라는 것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마이너스 fx, 우극한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플러스 fx, 이것이 어떤 함수값으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지면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 이렇게 항상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누어서 계산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자, 일단 자,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너무 이제 설명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뭐 x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경우, 자, 이 경우에도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2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을 거야. 정의역이. 그러면 좌측에서 오는 거,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좌측 x제곱 플러스 좌극한이 되겠죠. 이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게 좌극한. 그러면 여기는 1.9, 1.99 하면은 그놈의 함수값들은, 이놈의 함수값들은 y값들은 점점점 위에 점이 찍혀지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의 이의 함수과 근처로 계속 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의역이 이렇게 이 근처로 갈 때 이놈의 함수값, 즉 여기 2를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1에서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데 2는 5가 아니고 5 근처 값이죠. 2의 함수값 근처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올 때 이렇게 y의 좌표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요. 자, 우극한에 가서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플러스였고요. x제곱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자, 얘도 이쪽에서 오겠죠. 2.1에서 2로 오고 있는 거니까, 자, 2.1의 함수값, 자, 2.1의 함수값, 여기서 2.1이면 뭐 여기에 함수값 될 것이고, 2.01이면 점점점 y값표 2.001, 그러니까 이 근처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y 좌표들은 점점점 어디 근처로? 요 2의 함수값, 즉 5 근처로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 근처로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요거의 함수값, 2의 함수값 f2, 이 함수값 근처로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좌극한도 그렇고 우극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에서는 전부 다 이거의 극한값을 좌극 우극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좌극 우극한은 일치할 거니까 얘를 여기 대입해서 2는 4 더하기 1, 즉 뭐와 똑같은 거야? f2, 즉 f2의 함수값하고 같아진다라는 거죠, 얘가. 그죠? 그래서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할 때 우리는 이거의 함수값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fa가 되는 거야. 그죠? 이거의 함수값은 결과적으로 fa의 값이 바로 극한값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연속적인 거일 때는 굳이 자극한 우극한을 따질 필요 없고, 우리가 그 절대값, 가우스 기호, 분술포함 관계식,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좌우에서 극한값을 따져봐 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런 경우 보자. 연결되어 있죠.
자, 여기가 a가 극한 가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이렇게 갈 때 좌측에서 갈 때 그 y의 값도 점점 알파로 커져가고 있고 우극한도 우극한 a보다 큰 쪽에서 정의역이 오게 되면 그놈의 y좌표들은 점점점 이렇게 내려오겠죠. 알파 근처로. 그래서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연결되어 있으면 극한값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극한값 존재한다. 자, 여기에서는 뻥 뚫려 있어요. 자, 우리가 a보다 작은 숫자의 함수값 여기 지킬 것이고 또 a 근처로 가면 그 함수값 지킬 것이고 또 그럴 것이고 점점 얼루 근처로 가고 있다. 알파 근처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극한도 a보다 큰 수 a 플러스 0.1 값, a 플러스 0.01 값, a 플러스 0.01 값 점점점 얘도 알파 근처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fa의 값이 여기에 있지만 얘는 이거의 근각값, 그죠? 이 근처 값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뻥 뚫려 있어도 극한값은 존재. 왜? 자극한, 우극한이 일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극한값 존재한다. 자, 이제 끊겨 있을 때는 자극하는 자 a보다 작은 숫자 함수가 여기 있을 것이고 그 다음 a 근처로 온 거 함수값, 그 다음 a 근처 함수값 점점점 어디에? 여기서 놀고 있죠. 즉 알파 값 근처로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보다 큰 숫자, 자 정의역이 여기 있다면 그놈의 함수값은 어디야? 요 놈이죠. 자, 여기 있으면 그놈의 함수값 여기일 것이고 여기일 것이고 그 y 좌표들이 점점점 어디? 베타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그래서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것이고요. 같았을 때 그거의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즉 연속적으로 이어진 함수들에서는 우리 연속적으로 이어진 함수들에서는 자, 이거의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좌극한, 우극한이 어차피 이 함수값하고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x가 a로 갈 때 그 함수의 극값을 구하는 것이 결국 그거의 함수값하고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다항함수, 연속적인 함수는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려면 함수값을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 근처로 간다 하면 여기다 x에다가 대입으로 a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의 시발점은 대입이라고 했습니다. x에다 a를 대입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꼴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잠깐 보는데요. 자, fx a가 a로 갈 때 알파로 나온다 했고 a로 갈 때 베타로 나온다 했어요. 이거 극한값이 주어진 거죠. 이거 fx가 아니고 gx예요. 따라서 kfx는 알파가 알파든 됐으니까 이건 k 알파. 자,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얘 알파로 가고 베타 갈 것이니까.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 얘는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건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3x 제곱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극한 우극한을 따지지 않고 2를 어차피 극한값으로 나올 것이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3 곱하기 2의 제곱이 돼서 10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게 극한값이 자극한 우극한이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각에 있는 것도 아까 내 분배가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분배가 돼서 자 얘도 시발점은 대입을 해서 1의 세제곱 1의 제곱 2 곱하기 1 자 그렇게 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 3번도 지금 어때요? 2차 함수 연속함수죠. 연속함수의 극한값은 좌우간과 따질 필요 없이 2를 대입해서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 자, 여기에 x도 그가 존재하는 값, 얘도 존재하는 값. 그래서 사실은 이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 빼기 1. 그래서 요것은 2로 극한이 가고요. 자, 얘는 2는 4 빼기 3, 3이 돼서 6이다. 자, 이렇게 극한 대입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연소함수가 나오게 되면 그냥 그 극한 3으로 가는 어떤 극한을, 정의역의 극한을 대입을 해서 함수값으로 답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분수함수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서 3의 제곱 3 더하기 2. 사실은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이렇게 분배해서 해서 각각의 나온 값을 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걸 요런 부분을 생략하는 거죠. 생략하고 바로 대입해서 답을 구한다라는 거죠. 5분의 9다.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극한의 시발점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함수값으로 구하는 것이 극한값이 된다. 어디에서만? 다항함수 또는 연속함수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또 다른 형태의 꼴을 보겠는데요. 자, 발산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건 어떤 성질이냐면, 자, 봅시다. 자, x가 0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럼 0으로 갈 때, 우극한 이렇게 가게 되면 0.1을 대입한 값 요 정도 나올 거고, 또 0.01을 대입한 값 y좌표 이렇게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점점 커져가는 무한대의 형태의 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걸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쓰는 건 이렇게 리미트를 이용해서 x가 0으로 갈 때 fx는 무한대다. 무한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발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우극한도 그렇고 좌극한도 마찬가지죠. 좌극한에 올 때 y가 여기 점점점 무한대로 가는 거죠. 좌우 똑같은 형태다.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자, 이런 꼴인데요. 자, 얘는 0으로 갈 때, 자, 1.1을 집어넣으면 y의 값은 요점이 나올 것이고요. 또 1.01을 대입하면 y좌표 이 정도 나올 것이고, 1.001 y좌표, 1.00001 y좌표. 어때요? 점점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좌극한도 마찬가지. 자, 마이너스 0.1 대입할 y 값은 요 정도에 나올 것이고 0.01 뭐 요 정도 될 것이고 0.001 점점점 이렇게 y 좌표가 커져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좌우.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그 y 좌표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 그 표현을 리미트 x가 0 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어쨌든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발산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자, 이쪽에 나오는 자, x분의 1의 그래프, 우리가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요 정도만 그래프를 그려 놓아서 우리가 따져주면 되는데, 자, 요 경우는 x축이 이렇게 되고 y축이 이렇게 됐을 거야. 이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자, 우극한이면 이렇게 가고 있죠. 이건 0 플러스 우극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갈 때 y 좌표들은 어때?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무한대다. 자, 이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자꾸 이 그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림도 올라가지만 x가 1로 갈 때 그놈의 함수값을 우리는 점을 찍을 때 x좌표, y좌표를 찍는 거 아니야. 그지? 이 y좌표 값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x가 점점점 0으로 가고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써야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때요? 얘는 점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y좌표가 밑으로 가고 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 자, 그림이 그린 것이 아니고 이 그림을 찍게 되는 좌표들이 x좌표, y좌표, 이 y 값들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 오케이. 자, 무한대로 가게 되면 자, x분의 1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점점 어디 근처 가고 있어? y의 값은 0 근처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0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 1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y좌표들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어, 0 근처에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분수 형태의 골, 무한대 발산하는 골은 이 분수함수 골 요것밖에 없어서 그냥 발산하는 놈이 이렇게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왜 x분의 그래프는 한번 그려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해줘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발산에 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이제 극한 값을 한번 해보겠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fx와 gx가 다항식이야. 자, 다항식은 어떤 함수다? 연속함수다 라고 했어. 그럼 이 연속함수에서의 극한값은 뭐다? 함수값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뭐와 똑같아? fa와 똑같다라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 ga분의 fa와 같다라는 거죠. 단 분모가 0 되면 안 되고요. 자, 요건 이제 분수 형태 꼴이 나온 것은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하랬죠. 우극한이죠. 우극한은 플러스 무한대, 자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에서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건 자극한은 0을 이렇게 오는 거니까 어떻게 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우극한은 이렇게 x가 0으로 갈 때 y좌표들은 점점점 우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극한값 쉽네. 그냥 대입만 하면 되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극한값을 대입했을 때, 극한값을 대입했을 때, 그것이 이것처럼 함수값이 그냥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는 그런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입했을 때 0분의 0꼴 나오는 것이 있다. 자, 그거 하나를 보면, 자, 여기에 지금, 자, 요걸 보면은, x의 극한의 시발점은 대입, 시발 대입이 됐습니다. 여기 대입하니까 2 집으니까 분모 0 나오죠. 얘도 2 대입하면은 0 나와요. 4 빼기 4에서.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은 우리가 값을 못 구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입하는데 못 구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 그러면 대입하면은 5 나오잖아, 그냥. 이 극한값이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뭐냐? 0분의 0꼴이 나오면 우리가 원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 원인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거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약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약분을 해서 원인 제거가 되는 것이에요. 원인 제거하는 방법은 인수분해와 약분을 통해서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x 빼기 2하고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x 빼기 2. 자, 약분돼 사라졌어요. 그래서 2를 대입하니까 4가 나온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약분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럼 0분의 0 꼴 되는 거 몇 개만 더 볼까요? 자,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 4번 볼게, 4번. 자, 시발 대입이야. 자, 9를 대입했고, 대입해봤습니다. 어때요? 분모 0 되고, 분자 0 되죠? 0분의 0 꼴. 자, 식 변형해서, 자, 0분의 0 꼴 원인을 제거시켜야 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인데, 이 경우에는 요것이 루트 x 빼기 3의 제곱제곱과 같은 거니까, 자, 얘는, 어떻게 바뀌어? 자, 리미트 x가 9로 갈 때, 루트 x 빼기 3, 루트 x 빼기 3,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그 원인 제거 약분 됐고 9를 대입하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여기다가 9를 대입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극한값을 한다라는 거야. 시발점은 대입이다. 대입했는데 답이 나오는데 안 나온다. 이게 0분의 0꼴 나왔다. 그럼 식 변형한다라는 거였고, 인수분해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가봤다라는 거죠. 자, 5번도 볼게요. 자, 5번도 0 대입합니다. 자, 0 대입했어요. 분모 어떻게 해요? 0이고요. 분자도 루트 2 빼기 루트 2 0. 0분의 0꼴.
자, 우리가 극한값을 알 수 없는 형태로 변형이 나온단 말이지. 대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 변형을 해야 된다. 조금 전 건 인수분해를 통해서 했던 것이고요. 이건 인수분해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뭐를 한다? 유리화를 한다라는 거죠. 분자의 유리화 2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2. 자, 여기도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분자는 합차 공식에서 2 플러스 x 빼기 2가 되고요. 자, 분모는 루트 2x, 자,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자, 요거 가시고요. 자, 0 넣었을 때 원인 제거, 여기 0, x하고 x 약분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0을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자, 루트 2하고 2 루트 2가 됐겠지. 분모가, 분자는 1이 될 것이고요. 루트 2를 곱하니까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그치? 그래서 4분의 1 나왔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0분의 0 꼴은 유리화와 이렇게 유리화, 요렇게 유리화하는 거와 어떻게 이걸 인수분해하는 거, 인수분해를 통해서 원인 제거를 한다. 그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그런 꼴이었다라는 거죠. 자, 뭐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0분의 0 꼴은 이렇게 가고요. 자, 또 대입할 때 또 다른 형태의 꼴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태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7번 볼게요. 자, 극한의 시발은 대입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여기 무한대 대입, 무한대 다 대입을 해볼 거야.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을 변형하는데 얘는 분모의 최고창으로 다시 겐으로 와서요.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데 얘는 분모의, 자, 최고 차항으로 분모 분자 나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볼게. 다시 일로 와서, 자, 요걸 보니까 분모의 최고장 x 3승이잖아. 그치? 그 x 3승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얘를 x 3승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얘도 x 3승, x 3승. 자, 이게 나누는 방법은 원래는 어떤 거였어? 분모, 이 식이 바뀌면 안 되잖아. x 3승분의 1, x 3승분의 2 이렇게 나누는 거죠. 어차피 분모 똑같으면 약분하면 사라지니까 상관없다. 식 자체는. 자,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자, 집어넣으면은 분모는 2가 되고요. 요거는 x분의, x분의 4가 되고, 요건 x 제곱분의 5가 되고, 얘는 4가 되고, 얘는 x 제곱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한대 보내요. 자, 무한대 보내면 얘는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간다. 그래서 남는 건 2분의 4. 그래서 2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또 한 개 볼게요. 자, 8번 봐봐. 8번 말고, 여기는 없네. 우리가 무한대 꼴 또 한번 해봐야 되는데, 문제가 어디 갔나. 자, 선생님이 그럼 해봐야겠네. 어디, 여기 없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직접 써봅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5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그냥 플러스 3이라고 해보자. 자, 여기에 분모의 최고차항이니까 x 3승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x 3승으로
나누는 거야. x 3승분의 1, x 3승분의 1.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리미트는 아직 안 썼고요. 자, 3승분의 1은 x분의 2가 되고, 얘는 x제곱분의 3이 되고, 얘는 x세제곱분의 1. 자, 요거는 5가 되고요. 요거는 x분의 2가 되고, 요거는 x세제곱분의 3. 이런 꼴이 되죠. 자, 여기에서 x가 무한대 가는 걸 써버립니다. 자, 적게 되면 얘 무한대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 0, 얘 0. 그래서 5분의 0 꼴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0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거는 5x 플러스 1 놓고요.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볼게요. 자, 분모의 최고차가 x잖아. 자, x로 나눠보면은, 자, x로 나눠보면, 자, 여기는 이렇게 본다. 자, x로 나눠보면, 자, 이거의 극한값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5 플러스 x분의 1이고요. 자, 얘는 3x 플러스 2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자, 무한대 보냅니다. 자, 보내면 무한대 들어가게 되면 자, 요건 0 가고 얘도 0 가고 근데 얘는 무한대로 가죠. 자, 남아있는 거 정리해 보면 분모 5 플러스 0이니까 분자는 무한대 플러스 2 결국은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 세 가지 분석합니다. 자, 요 세 개에서 지금 분석을 해 보면 자, 먼저 차수를 봐요. 자, 얘는 3차, 동차. 얘는 2차, 3차. 분자가 차수가 적고요. 여기에서는 2차, 1차야. 그치?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여기 더 컸잖아. 1번 같은 요 경우죠. 더 크면 무한대로 가게 되는 것이고 더 작으면 0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차일 경우는 이 개수의 비로 나오는 2분의 4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식을 변형하는데 굳이 변형하지 말고 그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차수를 먼저 최고차항의 차수를 확인해야 돼. 자, 1번처럼 분자 차수가 크다. 무조건 무한대로 갈 것이다. 왜? 분모의 최고차가 나눌 것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것에서는 분자 차수가 더 작아요. 어차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동차일 때는 이 개수만 남게 돼. 분모의 최고차가 나눌 것이니까 개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의 비로 극한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보통 전부 다 요것처럼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은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극한값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0분의 0꼴 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해볼 것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예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자 어떤 거냐면 어디 가셨냐? 여기요. 자, 9번. 자, 이런 경우 무한대 빼기 무한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네, 무한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자, 식을 변형하는데 1로 보는 거야. 그럼 분자의 유리화가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분자 분모의 유리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플러스 x하고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x를 무한대 보내는데, 자, 분자 합차 공식에 의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분모는 그냥 그대로 적고요. 이렇게. 자, 요거 사라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어. 그치?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식을 변형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 무한대꼴 나오면 뭐를 활용한다? 확인한다. 분모 분자의 차수를 확인한다. 자, 분모 분자의 차수.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분모 분자가 여기 1차죠. 여기도 2차지만 루트가 있으니까 1차와 똑같은 거야. 동차야. 자, 동차면 최고차의 개수비 얘는 3이고요. 여기는 1이 있었죠. 루트 1이죠. 그리고 여기 또 1이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1분의 3. 그래서 2분의 3으로 극한값이 나오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안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0 곱하기 무한대인데요. 자, 얘도 알 수가 없어요. 0 곱하기 무한대. 자, 어떤 꼴이냐면 이런 꼴입니다. 자, 시발 대입합니다. 자, 0을 대입하니까 얘는 0분의 1은 무한대. 0 대입하니까 1 빼기 1에서 0. 그죠? 결국 무한대 곱하기 0 꼴이 된 거죠. 자, 이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변형하는 것이 그냥 푸는 거야. 얘네들은. 얘는. 자, 풀어보면, 자, 요놈 정리해보면요. x 빼기 1분의 x 빼기 1 요거 더하기 1 이게 되겠죠. 요거 가시죠. 자, 그래서 얘는 x 빼기 1분의 x가 나왔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고 곱하기 x 빼기 1분의 x가 나왔잖아. 그래서 얘 약분시키고요. 0을 대입을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거 0 곱하기 무한대꼴은 계산하면 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할 때에 자극한 우극한을 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정석인데, 그런데 연속적인 함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항함수들은 다 연속함수다. 걔네들의 극한은 함수값이 극한값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 함수값이 극한값으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대입을 어디 극한으로 가는지 대입을 한다라고 했죠. 대입을 하면 바로 그 극한값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것들은 안 나오는 거 0분의 0꼴로 나오는 형태가 있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오는 형태가 있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나오는 형태, 0 곱하기 무한대로 나오는 형태가 있었다. 얘네들은 그냥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꼴이 나왔을 때 식을 변형을 해서 이런 꼴들이 나오는 것을 원인 제거를 한 후에 다시 대입을 해서 극한값을 구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은 그런 것이 나오고요.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얘는 최고창, 얘네는 어떻게 구한다고? 차수를 비교한다.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동차일 때 개수의 비로 나온다라고 했고요.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 분모의 차수가 크면 0.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꼴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풀어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해보겠는데요. 자, 미정계수의 결정인데 볼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값이 어떤 알파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GA가 0이야.
분모가 시발 대입했으니까 대입하면 근데 0이 나왔어. 0이 나왔으면 이것은 극한값 존재하는 거 0분의 상수 그러면 발산이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그런데 극한값이 나오려면 이 분자도 0으로 대입했을 때 0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FA가. 그래서 0분의 0꼴이 돼서 원인 제거해서 그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은 그가 존재하고 0이 아닌, 자, 이 극한값이 0이 아닌, 0이 아니야. 0이 아닌 것을 존재할 때 분자를 넣었을 때 분자가 0 나왔어. 그럼 분모도 0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분모가 0이 안 나오면 이 극한값은 0으로 극한값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 0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얘도 0분의 0 꼴이 돼서 원인 제거해서 새로운 극한값 알파를 찾는 거란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써먹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자, 분모가 0, 그러니까 우리 극한을 했는데 유한 확정값이 나왔어. 그러면 분모가 0 가면 분자 반드시 0 가야 된다. 자, 극한을 했는데 유한 확정값이 나왔어. 0이 아닌 유한 확정값 나왔는데 분자부터 분자가 0 가면 분모도 0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0분의 0 꼴이 돼서 원인 제거해서 극한값을 구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볼까요? 자, 일단 시발 대입이에요. 자, 분모 2 빼기 A 뭔가 몰라요? 2 넣으니까 분자 0이네. 근데 알파가 좋은데 얘 0이 아닙니다. 자, 이럴 때 분자가 0 됐으니까 여기 극한은 다른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0이 아닌 숫자로. 그러면 이 상태는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이 분모도 0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2가 바로 A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 돼서 자, 0분의 0 꼴 돼서 원인 제거 들어가야 되죠. 원인 제거가 x 빼기 2 x 플러스 2 인수분해. 그래서 원인 제거 가셨고 다시 2를 대입하니까 4라는 극한값을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보자. 극한의 시발은 대입이다. 자, 분모 0 됐습니다. 그럼 분자도 2를 대입했을 때 얘도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된다. 따라서 A는 2라는 걸 알아낸 것이고요. 자, 2가 됐으니까 자, 원인 0분의 0 꼴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자, 여기서 2x를 끄집어내니까 1 빼기 x가 됐고요. 자, 여기에 분모 분자 맞추려면 얘는 마이너스 2x x 빼기 1 x 빼기 1. 자, 리미트가 있는 것이었고 약분돼서 사라지죠. 자, x가 지금 1로 가는 거예요. 2를 다시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b의 값이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 구했고 b 구했고. 자, 이런 식이야. 분모가 0 가면 분자도 0 가야 된다. 유한 확정값일 때 분자가 0 가도 분모 0 가야 된다. 그건 0이 아닌 극한값일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갖고서 자, 요 부분을 제가 다뤄보도록 해볼게요. 자, 하나는 지금 분수가 무한대로 가는 놈이고요. 하나는 어떤 숫자로 가고 있는 놈입니다. 자, 이걸 갖고 다항함수 fx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까? 자, 일단 시발 대입이야. 자, 분모 대입하니까 무한대. 얘는 극한이 1 나왔어. 그러면은 이 분자가 어떤 상수가 나온다면 대입 상수가 나온다면 얘는 1이 아니죠? 0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가 0 무한대 가면 분자도 무한대 가줘야 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 가줘야 된다. 그래서 무한대 꼴을 갖고서 극한을 생각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무한대로 간다 치자. 갔어. 이거 무한대로 가. 무한대 꼴. 무한대 꼴일 때 이렇게 1로 나오게 된다는 것은 동차일 때만 그렇죠. 동차일 때. 따라서 이 fx가 자, 최고차항이 x제곱이고 개수의 b가 1로 나온 거니까 2x제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차는 상수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최고차항만 알아낸 거야. 요 조건에 의해서.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자, 극한의
C발은 대입하니까 분모 0 나와요. 분자 F0 얘도 0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0분의 0 꼴려서 원인 제거해서 그 값 구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F0이가 0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F0이 아니고 2죠. 2. F2가 0 나왔다는 것은 그 fx는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성질과 이런 성질을 알아냈어요. 이 두 개 성질을 갖고서 다시 fx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자, 일단은 x 빼기 2라는 인수가 썼고요. 2차니까 하나 더 들어가겠죠? 1차 함수가. 그런데 1차끼리 곱해서 2x 제곱을 만들어야 돼. 그럼 2x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뭔가 몰라. 그러니까 b로 두자. d로 둘까? d로 두자. 먼저 다른 걸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서 다시 요거 함수 들어가서 극한을 구해보는 거야.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분자 x제곱 빼기 x 빼기인데 바로 인수분해서 갈게요.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분자는 x 빼기 2 적고 2x 플러스 d 적었어요. 자, 얘가 1 나온 거죠. 자, 2 대입하는 0분의 0꼴이 원인 제거됐고요. 다시 2를 대입합니다. 3분의 2를 대입해서 4 플러스 d가 1 나온 거야. 그래서 4 플러스 d가 3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d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따라서 우리는 함수가 이제 구해졌죠. fx는 x 빼기 2하고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완벽하게 한 번, 두 번 해줬습니다. 세 번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유형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1이 가서 2라는 극한이 나온 것이고 무한대로 갈 때 1 나왔습니다. 자, 일단 무한대 먼저 볼까? 자, 무한대를 보게 되면, 자, 분모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1이 나왔다는 것은 분모 분자 차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b는 1이 돼야 돼. 그쵸? 1이 돼야만이 최고차이 개수의 비로 1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3차는 안 되니까 a는 0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fx를 다시 한번 적어 주시면은, 자, x에 이것도 인수분 하고 갈까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분자 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잖아.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오냐면 이쪽으로 오자. 자, 요 놈을 x를 1로 보내는 거죠. 자, 1로 오니까 분모 0 되죠. 여기 1 주면 1 플러스 c 플러스 d도 0 분모가 0이 분자 0 나와야 된다. 유한 확정값 나오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d는 마씨 마일과 같아지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2 x 빼기 1 그리고 x의 제곱 cx d를 바꿔 문자 하나로 옮긴 거야. 요 d가 사라져서 여기에서 c로 바꾼 거죠. 자, 0분의 0꼴이죠. 원인 제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 돼야 되는데, 자, 얘가 인수분해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 되려면 일단은 얘가 1려서 0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얘 분자에는 x 빼기 2라는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x 빼기 1 하고 또 1차씩 만들어지나? 자, 만듭시다. 여기 x 제곱 되려면 이건 x가 돼야 되고, 자, 여기 상수끼리 곱해서 요걸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그러면 얼마일까? 플러스 c 플러스 1. 이러면 되겠네요. 그쵸? 요렇게 인수분해 됐어요. 자, 그래서 원인 제거 약분 들어갔고요.
다시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면 얘 분모 3. 여기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C 더하기니까 2 더하기 C가 얼마다? 2 나온 거였죠. 그죠? 여기 2가 나왔잖아. 그래서 2 플러스 C가 6이고요. C는 살아난 숫자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fx 다시 한번 적습니다. 자, 여기에 x제곱 플러스 x 빼기 2고 x의 제곱이고 c가 얼마였지? 자, c가 4였어. 4였으면은 d는 얼마나?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그죠? 플러스 c는 4x, d는 마이너스 5. 이렇게 fx를 구했고요.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2 대입하면 나오겠죠. f에다 2 대입하면 이 4, 2는 4, 4가 2는 4, 7 나와요. 그래서 4분의 7. 요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분모가 0할 때 분자 0가야 된다. 유한학정. 극한이 유한학정값이 나온다면.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극한에 대해서 좀 해봤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극한이 정리가 되고요. 개념 자체는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함수의 합성함수와 곱셈의 극한이 있어요. 그거 하고 절대값 또 가우스 함수 극한, 그거는 선생님이 따로 강의를 할 거야. 기본적 강의는 여기까지, 그거는 응용 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강의 여기까지 여러분은 숙달시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